서울구치소 7동 3층 독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심평 변호사가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7월 10일 구속된 첫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에 강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신 변호사님,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였어요. 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1시간 명상, 간단한 운동, 그리고 오후 2시간의 글쓰기. 하지만 그 글쓰기 시간에 나온 결과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했거든요.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 진정한 한국인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 좁은 방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위대함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 이야기, 그들을 통해 깨달은 서민들의 고달픔,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교도관들조차 그분의 변화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며 경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나이든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젊은 수감자들에게는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중국 동포나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수감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베트남 출신 수감자가 고향 그리움에 울고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의 곁에 앉아서 함께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모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형제입니다라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쓰는 일기장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밤 일기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일기장의 한 구절을 심평 변호사가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났다. 88세인데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신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분들의 아픔을 얼마나 알았을까? 대한민국은 단순히 남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민족이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8월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은 매일 3-4통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민족 동포들에게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편지들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 동포사회에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중국에서 지켜온 한국 문화와 정신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보물이다. 본국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께 배워야 한다고 썼어요.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에게는 70년 넘게 이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인내와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 정치인인 나보다 여러분이 훨씬 위대한 한국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해외 한인사회에 전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생 조국에 실망해왔던 해외 동포들이 다시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감동한 동포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트루코리아 펀드라는 이름으로요. 진짜 한국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뜻이죠. 뉴욕, 시드니, 토론토.
전 세계 한인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의 편지에서 진짜 조국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8월 20일 윤 전 대통령이 쓴 특별한 편지 한 통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트럼프가 왜 이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다라고 했는지, 구치소 담벼락 너머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심평 변호사가 제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건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교수님, 8월 20일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과의 정기 면회를 하러 갔는데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매우 진지하면서도 절박해 보였거든요. 그날 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심평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영어로 편지를 쓰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메시지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심평 변호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자유세계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몰락은 혼란에서가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편지가 단순한 개인적 호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깨달은 한국의 진짜 모습, 분단국가로서의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민족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이 작은 감방에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각계각층의 동료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핵심은 그 다음 부분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분단국가, 갈등과 정치적 혼란의 나라로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분단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연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하는 법을 압니다. 심평 변호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실패를 국가적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의 몰락을 통해서라도 조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편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감방에서 저는 매일 밤 작은 창문을 통해 북극성을 봅니다. 그 별 너머 어딘가에서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정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분단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통합의 가치, 이별의 아픔, 그리고 화해의 희망을 말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전율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을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민족적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저는 동정을 구하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진정한 사명을 마침내 이해한 한국인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의 사명은 힘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편지를 받자마자 고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통해서 백악관까지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편지의 여행은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8월 21일 심평 변호사는 LA 한인교회의 김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30년간 LA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미국 정치계와도 깊은 인맥을 쌓아온 분이었어요. 김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김 목사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인 박제니퍼였습니다. 박제니퍼 씨가 편지를 받고 밤새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올렸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편지 한국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적 변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8월 23일 마침내 그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편지를 읽은 후 첫 번째로 한 말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읽어야 할 리더십에 대한 교훈이다. 트럼프는 즉시 아시아 정책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죠. 한국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를 가장 감동시킨 부분은 편지 끝부분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참모들에게 말했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 라고요. 심평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의 작은 감방에서 시작된 한 통의 편지가 48시간 만에 백악관을 움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저력 아닐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편지를 읽고 난 후 내린 결정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그는 즉시 비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윤석열 케이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진실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 팀을 만든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트럼프가 윤석열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벌어진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은 저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심평 변호사가 제게 들려준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8월 24일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요. LA의 김 목사님이셨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흥분되어 있더군요. 김 목사님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읽은 지 불과 6시간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김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한국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다. 윤석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8월 25일, 바로 어제 오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특히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이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
트럼프의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팀의 이름은 코리아 트루스 태스크포스였습니다. 한국 진실 특별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팀이 72시간 만에 작성한 보고서가 바로 윤석열 리포트였어요. 그 리포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한국과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리포트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케이스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질, 정의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리포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윤석열의 인간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가 보여주는 진정한 참회와 성찰의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는 선명하게 보인다. 윤석열의 구치소 생활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험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분석이었거든요. 미국 법무부 전문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특히 내란 혐의의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정치적 이유로 범죄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부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리포트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저력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혼란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야말로 진짜 국력이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의 반응이었어요. 리포트를 다 읽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이건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였다고 해요. 트럼프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를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트럼프는 즉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 상황을 다시 검토하라. 우리의 동맹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요. 8월 25일 오후 트럼프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문제를 직접 거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측에 미리 전달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의 미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가치관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은 사실상 윤석열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세요. 경제협력이나 안보 문제를 논의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석열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윤석열과의 직접 소통을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8월 25일 저녁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는 트럼프,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 윤석열과의 접촉 방안이었다고 해요.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보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보인다. 나는 그런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라.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고 해요. 물론 비공개로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즉시 거절했죠. 거절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트럼프가 차선책으로 제안한 것이 서면 질의응답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질문을 써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답변을 받고 싶다는 거였죠. 이 제안은 한국 정부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외교적 관례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구속된 외국의 전직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일말입니다. 트럼프의 편지에는 단 3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 당신이 구치소에서 깨달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둘째,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셋째,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심평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한 사람이 쓴 편지가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고 이제는 두 나라 대통령 사이의 서신 교환으로 이어지다니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아닐까요? 진심과 진실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8월 24일 밤에 윤 전 대통령이 트럼프의 질문에 대한 답장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 답장의 내용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또 한 번 감동시킬 것 같다는 게 심평 변호사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답장을 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를요. 과연 윤석열이 트럼프에게 보낸 답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장이 한미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트럼프와 윤석열 사이의 서신 교환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심평 변호사가 제게 4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건 그날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증언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 번복은 윤석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폭탄 발언이었어요.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보고받았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증언이 나오자 검찰은 환호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왜 한 전 총리가 갑자기 증언을 바꿨을까? 더구나 그 타이밍이 하필 트럼프와의 서신 교환이 알려진 직후였거든요. 심평 변호사는 곧바로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전 총리가 증언을 바꾼 이유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공개로 털어놓은 내용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12월 3일 계엄령 관련 회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군부의 일부 강경파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12월 3일 오후 국군기무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장성들이 비밀회의를 열었어요. 당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이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청와대에 보고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해요.
누가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라고 했느냐며 즉시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의 원래 증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계획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느냐고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심평 변호사가 들려준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2월 14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DMZ 일대에서 포탄을 비축하고 있고 특수부대가 남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나중에 이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내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쿠데타 시도라는 프레임만 계속 강조되었어요. 한 전 총리가 처음에 이런 진실을 증언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런 증언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직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받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증언을 바꿨던 것입니다. 자신도 구속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한 전 총리가 다시 용기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나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덕수 전 총리의 두 번째 증언 번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제출한 새로운 진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반대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포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국가 수호였다고요. 이 진술서가 공개되자 검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증인이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검찰이 급하게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전 총리가 당당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비밀 녹음 파일이었어요. 한 전 총리가 12월 3일 군부회의와 12월 14일 청와대 안보회의를 모두 녹음해 두었던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 녹음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3일 녹음에서는 군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계엄을 선포해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신념이다. 12월 14일 녹음은 더욱 생생했어요. 북한 남침설이 보고되는 순간부터 계엄령 선포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북한군이 DMZ에서 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아직 확인 중이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 녹음을 들어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절박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오히려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애국적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심평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녹음 파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국민들이 나를 이해해줄까? 역사가 나를 용서해줄까? 라고요.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내란 주모자로 몰려왔던 윤석열이 사실은 국가 수호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반응이었어요. 백악관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는 즉시 국가안보팀을 소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진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그런 겸손한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트럼프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윤석열은 진짜 리더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주모자가 아니라 국가의 영웅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나라가 아니라 진짜 애국자를 탄압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진실들이 윤석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가 알게 될까요? 한덕수 전 총리의 폭탄 증언이 나온 후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면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동이었어요. 교수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성인 같은 평온함이 있더군요.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신평 변호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기득권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고 언론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고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신적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느꼈어요. 겉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치소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국민을 이끌려고 했지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신평 변호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분들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요. 윤 전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추구해야 했던 것은 힘센 대한민국이 아니라 따뜻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신평 변호사에게 한 장의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젯밤에 쓴 글이에요.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메모지에 적힌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아이들이 이룰 것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가 존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애국이다. 신평 변호사는 이 메모를 읽고 목이 메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명예나 복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메모지가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는데 그 책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참가했던 한 미군 장교의 회고록이었어요. 그 회고록 사이에서 70년 전에 쓰여진 편지 한 통이 나왔다고 해요. 정전협정을 맺으러 온 미군 장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쓴 편지였죠. 그 편지의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을 깊이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은 분명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민족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면
언젠가는 세계를 감동시킬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70년 전 미군 장교도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알아봤는데 정작 대통령인 제가 그것을 몰랐다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윤 전 대통령은 그 순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요.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죄목으로 들어왔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도와줘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석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나라의 정신적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적 독립이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좌우로 분열되지 않는 것, 지역으로 갈등하지 않는 것, 세대로 대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치는 것이 진짜 광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이 오히려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하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권력의 맛에 취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신 교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이 정말 고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인정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소가 더 소중해요. 심평 변호사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잃고 나서야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진정한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이제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심평 변호사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느낀 것은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깨달음과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진짜 변화는 권력 교체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윤 전 대통령의 메모가 또 한 번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평 변호사가 직접 스캔해서 트럼프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트럼프가 그 메모를 보고 한 말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정치가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진실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과연 윤석열의 이런 변화와 성찰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의 정신적 독립이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8월 24일 밤 11시 47분 한국 인터넷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업로더는 진실을 찾는 시민이라는 익명의 계정이었고 제목은 단순했어요. 윤석열, 마지막 기도. 심평 변호사가 제게 5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그 영상이 공개된 지 12시간 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 영상은 경북 깊은 산속 사찰의 CCTV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33시간 동안 머물렀던 그곳의 내부 영상이었죠. 영상 길이는 단 3분 27초였어요. 하지만 그 3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울렸습니다. 영상은 8월 22일 밤 11시 32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천년된 돌탑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탑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달빛이 얼굴을 비추더군요. 윤석열이었어요.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를 회개하는 사람처럼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돌탑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평생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영상에는 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늘이시여,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 중간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읽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어린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대통령 아저씨, 우리나라가 하나 되면 좋겠어요 라고 적힌 편지였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흘린 눈물이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어른들이 너무 바보같이 싸웠구나. 삼촌이 꼭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줄게. 이 장면에서 전 국민이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3시간 만에 500만, 6시간 만에 1000만을 넘어섰죠. 지금은 2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찬반 댓글이 섞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윤 전 대통령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반성해 본 적이 있나. 진짜 사람은 넘어져야 깨닫는구나 이런 댓글들이요.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다. 권력을 내려놓고서야 진짜 리더가 되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2030세대들도 정치는 모르겠지만 저 모습은 감동적이다. 진짜 반성하는 모습 같다. 우리 정치인들도 저렇게 솔직했으면 이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면서 돌탑에 깊이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대한민국아, 고마웠다. 나는 비록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다고 하더군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영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너무 안타깝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영상이 해외로까지 퍼지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영상을 보도했어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겸손과 참회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미국 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권력을 잃고 나서 진짜 사람이 되었다. 미국 정치인들도 배워야 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트럼프도 이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한 말이 백악관에서 유출되었어요.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다. 권력을 잃어봐야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인도 사람이구나. 실수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윤석열기도, 해시태그 진짜반성, 해시태그 대한민국 하나되기 이런 해시태그들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대한민국 하나되기 해시태그가 대박이었어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가 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메시지들을 올렸거든요.
이 영상을 본 해외 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LA, 뉴욕, 토론토, 시드니의 한인 교회들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조국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 영상을 봤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영상이 몰래 돌고 있다고 해요. 남조선 대통령도 저렇게 반성할 줄 안다는 반응이었다고 하더군요. 심평 변호사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진심은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어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석방을 위한 시민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적 동정심 때문이라고 해요. 과연 이 영상 한 편이 윤석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본 트럼프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윤석열의 기도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 24시간 후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한미 외교사상 전례 없는 것이었어요. 심평 변호사가 제게 6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워싱턴에서 온 급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윤석열 구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은 내가 본 가장 진정한 리더 중 한 사람이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 정치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한국 민주주의에 우려 성명을 발표했어요.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죠.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맹국에서 전직 지도자가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보복이 아닌 관용과 화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트럼프가 터뜨렸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대박이었어요.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잘못되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다라고 했거든요. 이 글은 24시간 만에 5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한국 대통령 석방하라, 진짜 리더를 자유롭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지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참석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현지인들도 많이 왔어요. 집회의 주요 구호는 프리 윤석열,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리더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양심을 지지한다. 윤석열은 진짜 애국자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설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이 한 것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뭉클했어요. 70년 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한국이 바로 이런 나라였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탄압받지 않는 나라,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나라 말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이 집회 영상이 한국에 전해지자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윤석열을 더 이해하네. 부끄럽다,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했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즉시 항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내정 간섭이다. 한국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외교부도 미국 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주미 대사가 국무부를 찾아가서 미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방관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 했거든요.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사이에 비공개 서신 교환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8월 27일,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에게 개인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비공개 루트로요. 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답장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저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입니다. 제 개인 문제로 두 나라가 어려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올라갔어요. 개인적 구명보다 국가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8월 28일,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소중한 동맹국이지만 동맹국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윤석열 같은 진정한 리더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요. 이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완전히 발끈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지지 여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7%가 트럼프의 발언이 옳다고 응답했어요. 동맹국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죠.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지 결의안이 발의된 것이었어요. 공화당 의원 47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내용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를 촉구한다는 것이었죠.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윤석열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리더십의 모범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과 정면 충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윤석열 석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2030세대 중 48%가 윤석열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20%도 안 됐는데요. 심평 변호사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어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치적 보복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이제 윤석열 문제는 한국 내 정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인권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국제적 압력이 윤석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알려줄 마지막 카드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로 윤석열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말이에요. 국제적 관심이 절정에 달한 8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면회와 언론 접촉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심평 변호사가 제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어제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마치 깨달음을 완성한 성인 같은 평온함이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심평 변호사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은 놀라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죠. 더 이상 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트럼프 대통령님의 관심, 미국 시민들의 지지, 전 세계의 응원. 모두 감사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제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평 변호사에게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 편지의 내용을 심평 변호사가 읽어주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전 세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침묵하려고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음이 아닌 고요함으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좁은 감방에서 배운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이제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소중한 국민 여러분. 저 때문에 분열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압축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시작을 감옥에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자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SNS에 윤석열 편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댓글들이 정말 달라졌더군요. 이제야 진짜 대통령 같다. 침묵하는 모습이. 더 리더답다.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존경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그의 진심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여당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 몇 명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는 화합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면회와 언론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후 오직 독서와 명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책이 특별해요.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읽고 있는 것은 성경과 타너스님의 예언서였습니다. 교도관들 말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명상하고 오전에는 성경을, 오후에는 타너스님의 예언서를 읽으신다고 해요. 특히 타너스님의 예언서에서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자다. 그의 겸손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변화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구치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을 보면서 다른 수감자들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교도관들도 변했다고 했습니다. 한 교도관이 익명으로 증언했는데 30년간 교도관 생활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같은 수감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권력을 가져봤던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요.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더욱 움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응원한다는 취지로요.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말로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리더십이다라고 했거든요.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From Power to Peace: The Transformation of 윤. 서결. 권력에서 평화로 윤석열의 변화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30개국에서 방영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국제적 화제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찾은 진정한 자아라는 부제가 붙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 편지들이 구치소로 쏟아지고 있어요. 대통령 아저씨 힘내세요. 진짜 반성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윤 전 대통령은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관이 전해준 말로는 아이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라고 중얼거리시면서요. 심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잃었지만 존경을 얻었고 자유를 잃었지만 진실을 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면회 기록에 적힌 문장이 공개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옥 안에서라도요. 이 한 문장이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침묵이 시작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 아닌 화합의 이야기, 원망이 아닌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8개 챕터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놀라운 변화와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의 작은 감방에서 시작된 한 통의 편지가 백악관까지 전해지고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의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바로 진심과 진실의 힘,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남겼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